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될 수 있는 징역형이 내려졌고 이재명 대표가 즉각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라도 한 통, 댓글이라도 한글, 어디다 전화를 하고 어디다 댓글을 쓰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 저 말 어디서 한 말입니까? 네, 선고가 15일에 있었는데 16회에 열렸던 집회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 대표는 지난 15일에 이 선고 공판이 끝난 뒤에 그 당일에 있을 이제 검찰 규탄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예상 밖의 판결이 나오면서 선고 공판이 끝난 뒤에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권론이다. 그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석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선고 다음 날 열린 이 당 주최 집회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건재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집회 때부터는 이제 판사까지도 비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라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 대표가 명시를 안 했지만은 아마도 이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그 이 대표 그 팬카페 있지 않습니까? 제명의 내 마을 거기를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판결이 난 15일 날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장님한테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하고 네 그리고 이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제명의 내 마을 이장님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렇습니다. 그게 올라와 있는 거로 봐서는 저 전화라는 게 결국 본인한테 징역형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항의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일단 파악이 되고요. 댓글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취지로 아마도 그런 댓글을 부탁한 게 아닐까 그렇게 풀이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의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 발언 얘기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문제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기자회견인가요? 저 자리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의 발언은 이제 국토부가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그 발언이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기소가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 측 주장은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선거 유세에서 한 발언도 아니고 국감에서 경기도지사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당선 목적의 발언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이번에 1심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감에서 이루어진 거지만은 국감과 상관없이 대선 후보로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그런 해명의 그런 장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의 과거 발언, 그러니까 이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 지금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제기된 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의 장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에도 일부분은 그러니까 김문기 모른다는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저 사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김문기 전 처장과의 해외 출장 사진인데
저 때가 이제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골프도 이렇게 쳤으면서 하면서 저런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어떤 발언이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까? 네,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고 발언을 한 것인데요. 저 사진은 뉴질랜드 출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피고인 발언의 취지는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일반인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인식을 하지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처럼 실제로는 다른 날 골프를 쳤고 이날 촬영일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인정하거나 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고 김문기 처장이 이제 딸에게 보낸 영상도 이제 유죄의 증거가 됐는데 이 영상을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이 딸에게 뭐 골프도 치고 이런 시장님이랑 내용들이 골프도 있었습니다. 쳤다? 그 내용에 비춰봐서는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라고 일반인들에게 오인될 소지로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징역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 근데 이게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걸 갖고 징역형까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이 사람도 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예, 갑자기 막 이병철 전 회장,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허경영 대표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고요.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이 대표하고 마찬가지로 징역형인데 형이 조금 무겁죠. 예. 이 양자의 차이를 비교를 하자면은 둘 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인데 지금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사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고 의심할 여지가 통상적으로는 많이 없기는 합니다. 워낙에 이제 조금 근거가 없는 황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황당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본인이 주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번의 법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 중요한 선고 공판이 있는데요. 바로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25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주된 내용은 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허위사실로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거나 요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공직선거법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따르렀던 원인은 예.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은 했지만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예. 물론 소명과 입증, 증명은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위증교사도 유죄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